자,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극대와 극소, 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러한 함수를 잘 보시면요, 그 점에서 각각의 점에서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울기요. 여기서 기울기는 양수고요. 여기서 기울기 양수입니다. 물론 이쯤은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여기는 기울기 음수겠습니까? 이쪽에서 기울기 음수고요. 여기 0을 만나고 기울기 양수. 그래서 도함수는 부호가 기울기를 판단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기울기가 0인 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요. 이쪽은 기울기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0이다라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가게 되고 이 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 도함수의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양수다 보니까, 그리고 3차 함수다 보니까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될 거고,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도함수의 그림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요것이 기울기가 0인 점이다 보니까 여기 기울기 0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울기가 0이며, 자, 플러스 부호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기울기가 음수다 보니까 감소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플러스다는 얘기는 증가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가는 도함수와 원함수의 추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저기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gx라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 기울기 양수죠. 기울기 양수입니다. 양수로 가다가 여기 기울기 0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음수가 되다가 다시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군요. 다시 양수가 되다가 기울기 0 되고 기울기가 음수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이 기울기의 그림이 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요 점하고 요 점 정도가 기울기가 0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부호를 조사해 보시면 증가하니까 이거, 그리고 4차 함수다 보니까, 자, 여기서 0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증가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플러스 값에서 0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플러스에서 0 되는 부분만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감소다 보니까 음수로 떨어지겠죠. 이러한 3차 함수의 모양새가, 자, 요게 gx고 이게 g'x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도함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도함수는 부호입니다. 부호를 판단해서 자, 그래프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가 결국은 이쪽 파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극대 극소라는 개념은 여기가 극대 값이 됩니다.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고요. 그 주변의 x 값보다 큰 것을 극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극소라고 하고 주변의 x 값보다 작은 것을 극소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를 갖게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증가 구간에서 감소 구간으로 바뀌는 요 점에서 극대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감소에서 증가하는 요 점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gx의 입장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극대가 될 수 있고 여기도 극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큰 값이에요. 그 지역에서 큰 값을 각각 극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지점에서 작은 값인 요 값이 극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도함수가 0으로 되는 그 값에서 극대를 만족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형만 찾으면 결국은 그래프는 끝나게 되고요. 개형. 자, 개형만 찾으면 그래프는 끝나게 되고, 그 개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가 주어져 있기를 만약에 직선이다라고 해볼까요?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도함수의 그림이에요. y는 f'(x의) 그림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호입니다. 자,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감소하다가 여기 기울기 0 되고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리게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인 fx를 추론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얘를 증간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 증간표를 그릴 때는 반드시 x, f'(x) 그리고 fx 이렇게 해서 개형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도함수가 0인 것이 기준이에요. 도함수 값이 0인 것이 기준이고, 그 좌우로 부호가 바뀌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적어 두시고, f'x가 음수면 함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양수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x = 알파에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형태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f의 실제로 알파 값을 찾아서 극소값을 표현해 주시면 이게 증간표가 됩니다. 자, 증간표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그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를 토대로 증간표를 그리는 방법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가정합시다. 또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접하는 경우입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그려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y는 f의 플라임(x의) 그림이다라고 가정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를 추론할 때는 각각 0이 되는 점이 기준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 함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도함수의 그림이다 보니까, 자,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군요. 그러니까 증가해서 기울기 0 되고, 자, 감소해서 기울기 0 되고 증가하는 그림, 이런 3차 함수의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함수의 끝방향과 원래 함수의 끝방향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하며,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까지 여기선 챙기셔야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간격이 일정한 함수로 그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돼 있고, 여기 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가운데를 지나게 되고, 극소값 있고 증가하는 함수, 요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 극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때 이럴 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래요. 또한 적분에서의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간격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 가면서 도함수 2차 함수에서 원함수 3차 함수를 추론하는 방식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물론 이쪽의 그림이라면 이 기울기 지금 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호가 그냥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0 되고요. 계속 증가하는 이러한 모양새의 3차 함수가 그려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함수 2차 함수가 양수값이긴 한데 그래프가 지금 위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뭔가가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접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접하면서 통과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fx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2차 함수 추론, 또한 2차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추론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3차 함수의 이 모양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죠. 증가함수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판별식이 이건 0이지 않습니까? 이건 음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정보는 증가함수다라는 것 말고, 자,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y equal t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가만 한다, 감소만 한다, 뭐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이 없다. 3차에서 얘기입니다. 없다. 나중 얘기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을 만나게 되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그려지게 되고요. 3차 함수일 때는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법은 예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3차 함수와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 자, 문제는 각각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함수 fx가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증가하는 구간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 구간을 찾아라 그러는 것은 도함수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0보다 크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3 떨어지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범위에서 증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x의 제곱이 12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x의 제곱은 4가 될 것이고,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뭐 마이너스 4쯤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가하려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기울기 0짜리가 하나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울기가 3차 함수에서 0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는 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f'x를 조사해서 판별식을 가져올 겁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0이라고 잡았을 때, 그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조사해 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a군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a가 1보다 더 크게 되고요. a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군요. 454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1과 2에서 2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요 사이에 1과 2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상황이고, 알파에서 극대를 갖고 베타에서 극소를 갖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당연히 더 작죠. 2보다는 등호도 없습니다. 1은 무조건 2보다 작습니다. 자, 감소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알파보다 1이 커야 하고요, 베타보다 2가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점이 각각 1, 2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극값을 갖는 두 x값 알파 베타 사이에 1과 2가 있어야 하며, 1과 2는 양끝값을 포함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2차 함수군요.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했죠. 축의 방정식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자, 축방 조사하면요,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축의 방정식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x 이퀄 1이란 말입니다. 근데 범위는 1과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2가 이쯤에 있어요. 추계 방정식은 여기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1에서는 음수이고 2에서는 양수다 보니까 감소한다 말할 수가 없죠. 1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를 만족해야 1과 2 사이에서 감소한다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도함수의 그래프가요. 자, f 프라임 x의 그림이 2를 집어넣어서 밑으로 떨어지면 1은 자연스럽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f 프라임 2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죠. 등호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한 그 값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되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겠죠. 따라서 a는 음수, 0 포함 음수면 됩니다. 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구간에서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57번이요. 함수 fx가 3차 함수입니다.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군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개형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극대값과 극소값, 그것을 찾는 문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분을 하셔야겠네요. 프라임 x를 조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3이 되며,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즉 기울기가 0인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작은 값에서 극소, 큰 값에서 극대를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1과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극소 값은요, f의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주어진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래서 3이 극소 값이고요. 자, 극대는 극대값 f에 1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다 보니까 자,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더하는 문제예요. 답은 10이죠.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미분을 합시다. 자, 도함수를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또는 극대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무조건 근을 만족해야 하다 보니까 0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군요. 따라서 a 값은 12로 확정됩니다. 자, a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a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5를 만족한다를 이용하면 b 또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a가 12였습니다. 12x에 플러스 b 만족하겠죠. 자, f의 마이너스 1을 직접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b, 제가 계산하면 4가 되고 7 플러스 b군요.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되어 달래요.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군요. 자, a 값과 b 값을 찾았어요. 두 개를 더하는 결과는 a 플러스 b는 0임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를 찾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호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부호를 판단해서
그것이 양수면 원리함수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음수면 감소하며 다시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미정계수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극대값 15라고 나와 있을 때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보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증가하다가 0되다가 감소하다가 0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림을 택하게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게 되고요. 1에서 극소를 갖게 됩니다. 지금 극대값이 15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것이 15를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f에 1을 집어넣은 결과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도함수 또한 마이너스 2하고 1이 도함수의 x절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하면 6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의 x, x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이것이 근이, 즉 인수분해가 되려면 1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자, 최고치액에서 6이다 보니까 6으로 묶여지고요. 1과 마이너스 2가 근이 되기 위해선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분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좌변과 우변,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정확히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자, 6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군요. 전개하면 6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a값은 3이 되어야 하고 b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하는군요. 자, ab를 구했어요. 자, 주어진 조건 또 하나, f의 마이너스 2가 15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f의 마이너스 2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a.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자, 플러스 c가 15를 만족해야 합니다. a, b를 구했죠. a 대신에 3, b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그리고 플러스 24인가요? 그리고 플러스 c가 되네요. 자, 24, 36에서 16을 빼면 20 플러스 c가 얻어지는데 이것이 15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c 값이 마이너스 5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f를 1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죠.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a가 어디 있습니까? a가 3, b가 마이너스 12, c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들을 더하면 17에서 3 빼면 14,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군요. 자, 도함수의 해석 이어서 가봅시다. 3참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도함수의 그림을 보고 판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즉 도함수는 핵심이 부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를 결정하고요. 실제로 도형은 이렇게 기준 잡아서 증가하다가 0되다가 감소하다가 0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3차 함수의 모양이 fx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게 분명하죠. 참인 것을 동그라미 칩시다. 자,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요 극대값을 갖는 것도 분명합니다. x가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거 답이 4번이군요. 자, 1에서는 극소값을 갖는 게 맞죠.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함수의 그림이 크게 세 가지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어요. 2차하고
2차 함수, 도함수가 2차 함수라면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함수 접할 때요. 그리고 떠 있는 함수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각각 여기가 기준이 잡히겠죠. 요점 기준 잡히고 요점 기준 잡혀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0되다가 감소하다가 0되다가 증가하는 함수. 자, 극대와 극소를 갖는 그림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다 보니까 증가하다가 0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3차 함수의 경우를 그리겠고요. 여기는 최소 기울기가 있어서 그게 1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증가만 계속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극값을 갖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고요. 자, 요 두 가지 그래프의 반대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쪽에서 f 프라임 x 이퀄 0이라고 잡았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fx 3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극값을 꼭 같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분 해봅시다. 3 떨어지고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3 이것을 0이라고 잡고 판별식 4분의 D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기울기가 0인 점이 딱 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이 답이 되어야겠죠.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예요. 이제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분했을 때 0으로 잡은 상황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3 떨어지면 2x제곱 그리고 2 떨어지면 2ax 플러스 8이군요. 자, 짝수 판별식 조사해 보시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16이 되며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a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요. 마이너스 4와 4 양끝값 포함되어서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답은 4번이군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가 0과 3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각각 여기 되는데 그것이 0과 3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0이 이쯤, 3이 이쯤이 된다 그러면 0과 3 사이의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그림이 되겠죠. 도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자, 양끝값은 어떨까요? 0이 지나가게 되고 3이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자, 극대 극소는 0과 3 양끝값을 포함하겠습니까? 이런 그림은 될 수가 없어요. 0이라는 값이 이 열린 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은 될 수 없고요. 살짝 떠 있게 되면 됩니다. 자, 미분을 해봅시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계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2차 함수의 구조가 됩니다. 축방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1이군요. 즉 추계방정식이 1입니다. x 이퀄 1이 추계방정식이고 그리고 0이 여기라고 합시다. 1, 2가 여기라고 하고 3이 여기라고 했을 때요. 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극대와 극소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괜찮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안 되죠. 0이 음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추계방정식 1과 가까운 0이 있을 때 0이 위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당연히 3도 아니죠. 3도 올라가겠죠.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0이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f'0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리고
근을 두 개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이를 근의 분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x가 1일 때를 이용해서 추계방정식이 1임을 이용해서 0이 0보다 커져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추계방정식과 멀리 떨어져 있는 3은 0보다 크게 될 것이며, 그리고 1을 집어넣어서 사실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동급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 프라임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요, a 나옵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져와 볼까요?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9 마이너스 a 곱하기 c 3a군요. 자, 여기 0보다 커야 근 두 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9가 더 커야 돼요, 3a보다. 그러면 a는 3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0보다는 커야 하고 3보다 작은 이 상황이 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근의 분리와 관련이 있고 극대와 극소를 특정 구간에서 갖게 될 그러한 조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4차 함수네요. 지금은 4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4차 함수 정리 한번 해보고 합시다. 자, 4차 함수의 형태를 잘 보시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를 봅시다. 4차 함수의 개형이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게 4차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4차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4차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4차 함수가 될 수 있죠. 자, 이 네 가지 상황 말고는 끝이 올라가는 그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그림은 이 네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은 극소만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극소 두 개에 극대 하나 갖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f 프라임 x라면 이거는 근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근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근이 두 개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 0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내려가다가 기울기 0 되는 게 두 개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 상황과 요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엄밀하게 구별해 본다 그러면 얘는 극소값, 즉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하나고요. 이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인데 여기선 중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상황이 세 개라면 f 프라임 x 이퀄 0이라고 잡았을 때 그것의 실근이 세 개라면, 실근이 3개가 된다면 그 값이 3개를 갖게 되는 상황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는 극대를 만드는 그러한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는 극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극대가 있는 것은 요거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라면 상황이 바뀌어지겠죠. 지금은 최고차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끝이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자, 극대값과 극소가 모두 갖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극소 지금은 2개, 극대 1개. 그 얘기는 미분에서 0 되는 그런 x값들의 서로 다른 3개의 시기를 갖는 그러한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 미분하시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6ax 이죠. 이것이 x로 일단 묶이게 되고요. 6x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2x 제곱 6x로 묶었습니다.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a 이렇게 생겼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x 이퀄 0이 근 하나 깔고 가죠.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근 2개 나오고 총 3개 나올 거 아닙니까? 조심할 것은 끝이 아니고 여기 0이 하나 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x 이퀄 0이 근이 되지 말라.
x = 0이 근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같이 여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 조사해 봅시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a, 이것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8a가 9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 a는 8분의 9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또한 x가 0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 0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요거, 자, 0을 집어넣어 보시는 겁니다. 그럼 a만 남지 않습니까? 그 a가 0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0이 근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들을 나타내면 어딘가에 8분의 9가 있어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상황이죠. 즉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0 되지 말라고요. 0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a가의 값은 0보다 더 작아야 하며 또 a의 값은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 요 두 가지 상황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8분의 9보다 조금 작은 정수 1이군요. 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죠. 4차 함수의 그래프, 특히 최고치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극대를 갖게 되려면 근이 도함수 = 0이라고 했을 때 근이 3개 나온다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된다. 자, 구간 -2와 1 사이에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에서 양끝 값과 극대 극소 값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극대 극소를 조사하기 위해 미분을 합시다. 개형만 그리면 사실 끝나죠. -4 x의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죠. 자, -4x로 묶어봅시다. 그럼 x의 제곱에 -1이 되는군요. 자, 그럼 도함수의 그림이 0과 -1과 1 사이에 근이 되며 최고체 부호가 음수다 보니까 감소 0, 감소, 이런 그림이 도함수의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은 여기서 근을 갖게 되죠. 여기서 근을 갖게 되며, 예,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증가해서 0 되다가 감소해서 0 되다가 증가해서 0 되고 감소하는 이러한 함수가 f의 x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양과 여기서 올라간 양이 정확히 같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분명히 -3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간을 보시면요, 이게 1이 여기 있고요, -2가 이쯤에 있겠죠. 이 구간만 조사하시면 돼요. 즉 그래프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가 이게 -2라는 점이 얼마인지를 채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2를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양끝 값이니까요. 자, -16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 2, 8 플러스 8 -3이군요. 그럼 -19에서 8을 더한 상황이에요. 그럼 -11이군요. 아, 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11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 이렇게 됐던 거죠. -11까지 내려갑니다. 얘가 극소, 최소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최소값은 -11이 확정이 되고요. 자, 극대가 곧 최대겠습니까? 이 값, 이 값 똑같은 값이다 보니까 f의 1을 계산하셔야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3. 자, 그래서 -2가 최대값임을 알 수 있죠. 여기가 -2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m에서 최소값 m을 뺀 그러한 상황은 -2에서 11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9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유형으로 갑시다.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4차 함수입니다. 끝이 올라가는 4차 함수가 되고 그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해봅시다. 자, 미분하면 4 떨어지고 4x의 세제곱, 3 떨어지면 3 약분되고 4x제곱이네요. 그래서 x의 제곱,
그리고 8x가 되는군요. 플러스 8x 플러스 마이너스 8까지 나오네요. 자, 이것을 영어로 잡는 x 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먼저 얘를 4로 묶어서 계산해 봅시다. 4로 묶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지요.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자, 4에 x 마이너스 1 예,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x 세제곱을 나오려면 당연히 x 제곱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따라올 겁니다. 1차만 잘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이렇게 만나서 0 돼야겠죠. 여기는 근이 없습니다. 즉 여기는 0x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이것은 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x가 1에서만 거리를 갖는 그래프가 됩니다. 저기 1에서 이쪽은 그림이 어떻게 그릴지 모르기 때문에 3차 함수 뭐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어디서 약간의 굴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x가 1에서 최소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빼기 8 더하기 a. 자, 요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a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플러스 a 따라서 자 a 값은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더하기 3분의 13 3분의 13이 얻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2다 보니까 a 값은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4번째입니다. 최대 최소의 활용, 도형과 관련된 문제군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자,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는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밑면이 있고요. 높이가 이렇게 있는 도형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도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부피가 최대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밑면이 자, 요 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 귀퉁이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x라고 설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럼 x가 택할 수 있는 범위는 잘라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0보다 커야 하고요. 자, 이 반보다는 작아야죠. 즉 6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vx라고 해봤을 때 12에서 여기는 2x를 뺀 겁니다. 여기가 12-2x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2-2x가 되겠죠. 여기는 x군요. 따라서 부피는 12-2x를 제곱을 해야 되고 그리고 x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 부피 함수 vx가 됩니다. 자, 그것을 2를 먼저 자 2를 두 개를 빼면 4가 빠지겠죠. 그럼 여기는 6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를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4는 상수를 밖으로 보내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자, 2 떨어지고 6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속미분 마이너스 살아있음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뒤에 거 그냥 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냥 쓰면 6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되는군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거 계산해서 0 되는 점을 잡아 오시면 됩니다. 4 그대로 가고 6-x로 묶었어요. 6-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이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것이 0 되는 값이 후보인데 6하고 여기 0 되는 것은 2지요. x 이퀄 6과 2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 미분하기 전으로 가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일단은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양수고요. 3차 함수고
0에서 실근, 6에서 중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6이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프를 봤을 때는 0에서 실근, 6에서 중근을 갖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의 극대를 갖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점, 요 점이고요. 자, x가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x가 2일 때는 최대이면서 곧 최대이며 극대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v2겠죠. v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곱하기 2가 답이 되어야겠죠. 8, 16 곱하기 8. 그러면 8일은 8, 8, 6, 48. 그래서 128이 자, 최대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는 어쨌든 그래프의 개형으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개형을 그릴 때는 개행이 아니라 개형이요. 개형.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데 도함수에서 핵심은 부호가 되죠. 자, 플러스 값이라면 원래 함수는 증가, 자, 마이너스 값은 감소, 플러스 값은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증감표를 꼭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증감표의 핵심 뭐였죠? 자, 증감표의 핵심은 여기 x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f'x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fx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f'x가 0 되는 점을 기준 잡아서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호를 조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알파에서 0이고 베타에서 0이다 그러면 점점점 해서 연결된 구간임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가할 때는 원래 함수는 위로 그리면 화살표를 위로 그리고 화살표를 아래로, 화살표를 위로 그리면서 여기 f 알파를 찾아서 f 베타를 찾아서 써주시면 이것이 증감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감표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